안녕하세요, 자수성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서도 왜 주식을 은퇴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에 단순히 자산을 늘려 부를 쌓기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아무리 늘어봐야 당장 써야 할 현금을 손에 쥐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될 겁니다. 다만 투자를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은 기대치보다 낮다. 두 번째, 부동산은 시세 차익에 대한 황금성이 떨어진다. 세 번째, 주식의 수익률은 부동산보다 낮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상승률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언급해 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투자처인 부동산과 주식을 목적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세 차익과 수익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동산으로 당장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위해 임대 수익이라도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나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거나 초보자가 뛰어들기에는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9월 기사로 4월에서 8월의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입니다. 월별 수익률이 4% 이상 수준이고 각 평형별로 보면 3에서 5%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 수익률로 봤을 때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연수익 약 400만원을 임대 수익으로 얻을 수 있고 월별로는 약 33만원 수준입니다. 제가 투자 원금으로 생각하는 5억을 투자하더라도 월 166만원, 연 2천만원 정도로 임대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족을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럼 상가는 어떨까요? 기사를 보면 제목부터 무섭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수익률 6%도 어려워 보이고 공실의 위험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도 상가는 타 부동산에 비해 시세 파악도 어렵고 최악엔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보가 무턱대고 덤비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도 생각보다 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되는 상가들도 길 가다 보면 널렸으니 일부의 사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확실한 건 5억 투자 원금 수준으로는 은퇴하고 파이어족으로 살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건물주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이에 비해 주식은 사실 시세 차익과 수익형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임대 수익 외에 시세 차익을 얻고 싶어도 하나의 부동산 자체를 매도해야 하기에 팔기 쉽지 않아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식은 굳이 배당금이 아니라도 내 필요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보유 종목 중 필요 금액 일부 주식수만 매도할 수 있으며 웬만한 우량주는 팔지 못해 현금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과 주식의 시세 차익은 어떨까요? 표는 리서치 자료로 각 매매 가격 지수를 비교하여 1986년부터 2018년 32년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코스피 지수와 아파트 가격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였습니다. 대충 봐도 등락에 따른 변동성은 크지만 코스피가 15.4배로 월등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다만 부동산 특성상 투자 목적의 아파트일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따로 얻을 수 있기에 이를 반영하여 다시 한번 총수익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어떤가요? 코스피 지수보다는 아파트의 수익이 좋아지면서 차이가 좁아졌지만 여전히 강남 아파트보다도 코스피 지수가 높은 상승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네요. 2018년까지 자료이기에 최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아파트 상승에 비해 높거나 동등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지수 코스피도 부동산 상승률 이상 수준이었는데 미국 증시는 어떨까요?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다면 미국에는 대표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에 있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기준으로 5년 동안 비교해보면 나스닥이 180% 이상, S&P 지수가 105% 이상 상승하였고 코스피, 코스닥은 약 40%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엄청난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차트에서도 2007년 이후로 2년간은 하락을 맞이했고 그 이후로 주가가 다시 상승했네요. 특히 나스닥은 리먼 브라더스 이전부터의 수익률로 비교해도 500% 이상, S&P 500도 210% 이상입니다. 이에 반해 코스피와 코스닥도 회복은 했지만
오랜 기간 횡보하며 코스피 106%, 코스닥 57%의 상승입니다. 최근 2020년 3월의 코로나 위기도 미국 시장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과거 10여 년 동안 이렇게 상승했으니 앞으로도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지만 무작정 앞으로 10년간은 침체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며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폭락 때문에 주식을 안 한다는 것은 앞에 차트에서 보듯이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이 폭락이 온다고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위기 순간에는 공포를 느낄 텐데 말이죠. 그래도 경험해보고 꾸준히 공부해오던 사람이 운도 기회로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지 쉬운 건 없습니다. 오를 때는 곧 떨어질까 두려워 못하고 떨어질 때는 바닥을 몰라 두려워 못하면 어떤 투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는 지수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의 지수 추종 ETF에 말이죠. 오늘은 이쯤에서 줄이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차근차근 업로드 하도록 할 텐데요.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